두 개를 구입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촬영하는 월말 덴버로그네요. 4월 월말 덴버로그인데 지난 한 달 동안 또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영상이라서 조금 늦었지만 또 카메라 앞에 앉아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집에 잘 돌아왔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올린 스타 오브 르크루제 언박싱 영상을 정말 좋아해 주셔서, 역시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스타 오브 르크루제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네, 눈은 많이 가라앉았죠? 네, 지난 영상보다 훨씬 자연스럽지 않나요? 네, 한국 다녀온 이야기 2부, 네, 또 나머지 이야기, 또 한국에서 쇼핑한 것들, 그런 얘기들을 다 모아서 한 10가지 정도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월말 덴버로그는요, 살아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차 한잔 하시면서 저랑 한 20-30분 정도 수다 떠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조금 부담이 덜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적기를 타고 한국을 다녀왔어요. 덴버는 그 직항이 없기 때문에 보통 샌프란시스코에서 많이 갈아타거든요. 가장 비행기 편이 유리한 게 유나이티드예요. 요번에 이제 비행기 표를 알아보면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보통 한 200~300달러? 아시아나가 좀 더 저렴하더라고요. 한 300달러 가까이 저렴해서 이제 그렇게 일정을 잡아서 처음으로 이제 한국 국적기를 타고 간 거예요. 승무원들도 다 한국 사람일 거고, 승객분들 중에도 한국 분들이 정말 많을 거고, 얼마나 푸근하고 재밌을까 막 그런 생각도 했었고. Good afternoon passengers, this is Captain Kim Dong-woo from the flight deck. 대공항까지 가는 스타얼라이언스 아시아나항공 271편. 기내식이 또 한식이 나오는 게 너무 좋다고, 그래서 비빔밥도 나오고 제육덮밥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유나이티드 기내식은 맛이 없거든요. 배고프니까 간단히 먹는 거라서 저는 크게 불만은 없었는데, 이제 그래도 또 갈 때부터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에 간다는 게 또 저는 되게 특별하게 느껴져서 엄청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 기내식은 제가 너무 기대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그냥 그랬어요. 네, 뭔가 맛이 없고 그런 거보다 일단 그 비빔밥은 좀 넓은 그릇에 비벼 먹어야 맛있잖아요. 근데 기내의 그 좌석 환경이 얼마나 좁아요. 그러니까 대접 사이즈의 볼에다가 햇반을 데워주시는데 나머지 나물 반찬들이 굉장히 차가워요. 그러니까 냉장 보관이 된 것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밥을 다 비빌 때쯤이 되면 비빔밥이 좀 차갑고, 비비는 그릇도 굉장히 작아가지고 밥풀이 막 밖으로 튀어나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비빔밥 자체는 맛있지만 기내식으로 먹을 환경으로는 조금 저는 불편해서, 기내에서까지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서 국내선을 탈 만큼의 메리트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달랐던 거는 유나이티드에 비해서 굉장히 여러 번 오시더라고요. 식전에 마실 거, 물이나 음료, 그 다음에 음식 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 주실 때 커피컵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커피를 주시기 위해서 식후에 따로 또 오세요. 그 주전자를 들고. 그리고 나서 다른 분이 한 번 더 오셔가지고 홍차 같은 거 이제 커피 대신 먹을 분, 드실 분이 있는지 또 오시고, 그러니까 4번을 오시더라고요. 유나이티드는 보통 2번이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서비스 너무너무 친절하시고, 캐리어를 이렇게 선반 위에 얹잖아요. 그거 꺼내야 할 때 반드시 그 승무원분들이 오셔가지고 다 열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유나이티드 탈 때는 그냥 사람들이 꺼내고 넣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승무원분들의 일이 굉장히 더 많은 느낌? 물론 그분들은 돈을 받는 직업이긴 하시지만 되게 힘들겠다. 유나이티드 그 외국 항공사의 서비스에 익숙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놀랐던 거는 인천으로 갈 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샌프란시스코까지 올 때, 그러니까 2번 다 제가 앉은 그 아일 있잖아요. 그 구역을 담당해 주셨던 승무원분이 저한테 따로 오셔가지고 서비스 해주실 때마다 제가 이렇게 웃는 얼굴로 맞아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서도 당황스러운, 좀 그런 좀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전 살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작은 미소라도 이렇게 지으면서 대화해 주시고 서비스 받아주시면 그분들이 그걸 굉장히 크게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쇼핑한 거, 요번에는 조금 평소와는 다르게 그릇들을 좀 구입을 했어요. 많이는 아니고 가져오는 게 좀 쉽지 않으니까. 주방 용품, 주방 도구 이런 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용하는 모습까지 같이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께 유용하기 때문에 그 영상은 이제 따로 준비를 했고요. 문구류하고 뭐 특별하게 받은 선물 이런 거 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형광펜 총 8가지 형광펜이고 사각 팁도 있고 동그란 팁도 있어서 양쪽으로 쓸 수 있는 이런 타입. 그 다음에 수정 테이프, 수정 테이프. 이거 필름 인덱스인데요. 마음에 드는 레시피는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스크랩을 해두거든요. 종류별로 좀 분류를 해야 찾기가 좋아요. 편지 봉투 세트인데 너무 예쁘죠? 되게 봄스럽고 그래서 엽서인데요. 제가 예전에 사우스 다코타를 간 적이 있어요. 남편이랑 이렇게 호수에서 잠깐 쉬는 그 장면이 있는데 여기 너무 조용하고 예쁘고 좋네요. 네, 잘 온 것 같아요. 그 모습하고 그 낚시하던 분의 모습이 딱 떠오르는 엽서가 다이소에 있는 거예요. 여행 때 그 기억이 딱 떠올라가지고 기념으로 구입했어요. 그 모나미가 되게 오래된 볼펜 브랜드잖아요. 플래그십 스토어? 네, 그런 거 오픈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조카하고 거기 한번 가볼까 하다가 결국은 못 갔는데 다이소에 가니까 이렇게 모나미 볼펜을 꽃무늬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볼펜 중에 하나라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있고 아유 예뻐라. 이게 어떤 채소인지 아시겠어요? 파예요. 파. 대파. 미국 사람들도 많이 쓰는 식재료인데 특히 아시아 요리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재료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 여자 조카 주려고 볼펜처럼 생겼는데 샤프예요. 샤프. 네. 조카 생일에 맞춰서 약간 서프라이즈로 저희가 신혼에 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한국에서 사온 거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서 줄 건데 그 중에 얘도 들어갈 거예요. 남편의 오랜 어린 시절부터 친구가 아직 고향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틀랜드에 갈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어머니가 이제 저희 남편의 베이비시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연을 이어오게 된 친구인데 선물을 좀 뭘 하고 싶은데 공항에서 너무 예쁜 거울을 발견을 해서 구입을 했거든요. 요거예요. 오칠한 거울인데 요거 너무 예쁘죠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이거를 이제 꺼내볼게요. 꺼내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위가 이제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자석을 빼면 이렇게 양면으로 되게 얇으면서 가방에 넣기도 좋고 맑은 우물 속에 이렇게 동동 떠있는 꽃잎처럼 보여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보자마자 반해가지고 남편 친구 어머님한테 선물로 드리고 이제 아버님이나 친구는 남편이 아마 남자들 거는 또 남자가 잘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챙기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 구입해봤습니다. 집에 와서 아무래도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뒷마당인데요. 저희 뒷마당에 애기 토끼가 왔어요. 엄마 아빠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냥 한 마리가 몸을 웅크리면 요만했습니다. 조망만한 애기 토끼가 저희 뒷마당에 돌아다니면서 풀도 뜯어먹고 그러는데 너무 작고 귀여워서 사실 쫓아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쫓아내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저희 집 이제 담이 있잖아요. 옆집이랑 뒷집하고 경계가 되는 그 담이 밑에 공간이 약간 떠요. 바닥이랑 그 사이가. 그래서 저희가 쫓아내도 얘가 토끼가 너무 애기 토끼라 작아가지고 그 틈으로 옆집이나 이런 데 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겠더라고요. 그 토끼는 그 상추나 이런 잎사귀들을 워낙 잘 먹어치우니까 걔네가 그거 다 뜯어 먹으면 감당 안 될 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리밖에 안 되고 애기고 그리고 작아서 어차피 쫓아내도 또 들어올 텐데 저희 집 뒷마당에 뭐라 그러죠? 헛간이라 그러나요? 문을 열어놨어요. 그랬더니 애기 토끼가 거기를 이제 지네 집으로 삼고 골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영상을 좀 찍었는데 너무 웃겨요. 근데 저희 앞마당에는 항상 토끼가 와가지고 자다 가잖아요. 풀도 뜯어먹고. 근데 뒷마당에는 없다고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애기 토끼가 와가지고, 막 저희 앉아있는 그 테이블 있는 쪽에도 사람 없을 때는 와요. 얘가 사람과 다른 동물? 이런 걸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은방울꽃이 또 이제 순이 막 쏙쏙 올라와서 얼마나 잘 자랐나 이렇게 담벼락을 돌아가는데 있는 거예요. 그 민들레 뒤에 숨어가지고 제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얘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고 너무 쪼꼬매가지고 막 겁줘서 어떻게 하는 것도 막 미안해갖고 마지막 설이 내리고 6월이나 돼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가드닝을 할 거니까 그때까지 그냥 뛰어놀게 놔두고 펜스 그 밑에 공간으로 더 이상 들락날락 할 수 없을 만큼 애가 커지면 그때 이제 앞마당으로 내보내면 앞마당에 와서 자고 가는 건 저희는 그냥 놔두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너무너무너무 귀여워요. 회색 애기 토끼인데 눈이 까맣고 귀가 정말 진짜 애기애기해요. 저는 애기 토끼는 처음 봤거든요. 작년에 부모님 오셨을 때 아빠가 앞마당에 있는 단풍나무랑 뒷마당에 있는 라일락이 저희가 4그루가 있는데 오만 데서 가지가 나가지고 엄청 지저분했거든요. 그거를 아빠가 다 잘라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예쁘게 새순이 나고 이제 보라색 그 라일락 꽃이 막 이렇게 꽃망울이 점점 더 통통해지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주택로그 영상에서 저희 집 뒷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그렇게 쇠 구조물 같은데 막 이렇게 잎사귀가 많이 나면서 퍼지는 그거를 레드커런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친구가 잘못 확인해 준 거고요. 포도로 밝혀졌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맛있고요. 작년에 가족들 왔을 때 포도가 막 알알이 익어가지고 그거 따다가 포도잼도 만들고 그냥 그대로 먹어도 너무 맛있죠.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걔도 이제 아빠가 봄 되면 새순 나기 전에 좀 다 잘라주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또 이발을 시켜줬어요. 네, 길게 나온 가지를 좀 다 잘라주고 그래서 조금 깔끔해졌는데 홈디포에서 틸러라는 거를 이제 4시간 동안 대여를 해서 땅을 한 번씩 다 갈아 엎어주는 뭐 그런 기계래요. 그래서 그거 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동안 이제 민들레 다 뽑아야 되거든요. 잡초. 남편이 땅 갈아 엎는 동안 저는 네, 잡초 뽑기를 좀 할 생각입니다. 이제 본격 가드닝 준비 시간인 거죠. 네. 작약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구근 식물이잖아요, 작약이. 피오니. 걔네를 2개, 3개 정도 사가지고 심었는데 싹이 너무 안 나고 막 싹이 난 것도 막 시들시들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 그러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예 식물로 된 거를 하나 샀는데 그것도 꽃봉오리 하나 맺힌 거 꽃 피고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작약은 안 되는 집인가? 이제 그래서 안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올해 싹이 다 올랐어요, 여러분. 화초로 자란에 사온 거, 걔가 물론 제일 먼저 지금 엄청 많이 올라와서 꽃봉오리도 한 5-6개가 이미 맺혔고요. 이 옆에 있는 애들도 그만큼은 아니어도 싹이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해마다 그렇게 이제 봄마다 조금 더 크게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앞마당은요, 제가 오고 한 며칠 안 돼서인가 다음날인가부터 바로 토끼가 와가지고 남편이
그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너 오니까 토끼가 매일 온다고. 그래서 매일 와서 자고 가고요. 잔디도 뜯어먹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단풍나무가 잎이 엄청 우거졌어요, 벌써. 이 콜로라도는 제가 한 1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딱 어떤 조건이 딱 온도, 습도, 일조량 그게 딱 맞아지는 순간이 클릭이 딱 되면 그 순간 왕 하고 자라는 네, 그런 기후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매일 잎사귀가 2배씩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책을 몇 권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톨스토이 요거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 3분의 2 정도 읽었고요. 내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술술술 읽혀지는 그런 책이고 그때 제가 이 책을 읽으면 톨스토이의 책을 좀 읽고 싶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안나 카레리나인가? 그거랑 우화 몇 가지 정도는 조금 짧으면서도 읽을 만한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관심이 생기기는 해요. 제가 책을 2권 정도 더 소개를 할 건데요. 이렇게 이제 조그만 사이즈로 된 책은 하나에 3,000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일 카네기 아시죠, 여러분? 자기계발서?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책인데 데일 카네기의 가장 유명한 인간관계론 하고요. 그다음 요거는 제가 이제 이미 읽기 시작한 자기관리론 2개를 구입했는데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같은 경우는 남편이 영문으로 이미 책을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저랑 같이 읽기로 했어요. 자기관리론 읽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580페이지? 230페이지 정도까지 읽었어요.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극복해 나갔는지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라서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내 자신의 어떤 심리를 이렇게 안정되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자기관리하고 뭐 스케줄러 정리하고 이런 거에 되게 관심 많잖아요. 네, 그런 마음이다 보니까 이 책이 더 딱 와닿았던 것 같아요. 다음 달이면 다 읽겠죠? 네. 어떤지 마저 알려드리고 요 인간관계론도 남편이랑 같이 읽으면서 또 어떤지 다음 달 월말 덴버로그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남편이 온 것 같아서 잠깐 나가보고요. 영상을 계속 찍을 수 있으면 찍고 아니면 내일 이어서 찍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남편이 왔는데 잔디를 깎는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영상 찍어야 된다고 30분만 기다려달라고 해가지고 잔디는 못 깎고 잡초를 뽑고 있습니다. 제가 좀 특별한 선물을 받았어요. 둘 다 제 조카들과 관련이 있는 선물인데 남자 조카가 자기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 외국 생활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아예 자리를 잡고 사는 것이 어떤지 이런 게 되게 좀 궁금한 친구가 있다고 이모 얘기를 했는데 이모님 한번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시간을 이제 또 맞춰가지고 만났어요. 조카랑 같이 셋이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근데 이게 이 친구가 직접 만든 손뜨개 가방이에요. 너무 예쁘죠? 네. 저도 이런 손뜨개 같은 거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진짜 너무 취향 저격인 거예요. 이렇게 손에 이렇게 걸고 다녀도 되고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되고 그래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카가 얘기를 해준 그날부터 이거를 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간을 내준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선물을 준 거예요. 근데 저는 누군가의 시간을 선물로 받은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내가 20대였을 때 나는 이렇게 사려기품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서프라이즈였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고 제가 줄무늬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또 듣고 이거를 또 같이 가져왔더라고요. 손편지에 제가 덴버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덴버에도 여름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러니까 아마 찾아봤나 봐요. 덴버 날씨가 어떤지. 그래서 여름에 이 가방을 들어주시면 너무 기쁠 것 같다. 이렇게 좀 되게 감동했어요. 이번에는 여자 조카한테 받은 선물인데요. 제가 한국에 도착하던 날 조카의 남자친구가 반차를 내가지고 저를 공항까지 데리러 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싶은데 조카가 남자친구하고 여행을 가게 됐는데 제가 그냥 용돈을 좀 줬거든요. 여행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랬더니 맛있는 건 안 사 먹고 제 선물을 사왔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네. 이 친구들은 제 남자 조카보다는 나이가 더 많은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이랑 상관없이 좀 귀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남자친구도 좀 되게 귀엽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기자기한 선물을 저한테 줬는데 어떤 거 받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입체 카드래요. 그래갖고 네, 이런 카드인데 저하고 저희 남편을 생각하면서 구입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생긴 젓가락 받침대고 이렇게 놓으면은 한 줄로 심플하고요. 네, 이렇게 놓으면 더 이제 모양이 더 예쁜. 이거는 터키에서 만든 그 컵받침인데 너무 예쁘죠? 되게 은은하면서 여름에 완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놨잖아요. 근데 여기다 놔도 너무 예쁘죠? 이 레드망치라는 곳은 뭐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곳인 것 같아요. 강릉에 여행을 갔는데 테라루사라는 데가 있나 봐요. 여기가 커피 전문점이거든요. 원두 갈고 남은 거 그걸로 만든 초예요. 너무너무 예쁘죠? 네. 그리고 이게 향이 화이트 자스민 민트인데 진짜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는 선물용으로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안에는 이렇게 나무 심지로 돼 있어가지고 나무 심지로 된 초는요 태우면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가 나서 조금 더 운치 있고 되게 멋스럽거든요. 카드까지 둘이 좋은 시간 보내러 갔을 텐데 시간을 내서 선물을 골랐을 걸 생각하니까 마음을 써주고 시간을 써준 것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3월 월말 덴버로그에서 제가 한옥마을 체험을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좋았어요. 근데 하룻밤을 묵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한 친구는 밤에 또 왔어요. 그래갖고 수다를 많이 떨지 못해서 이래저래 좀 아쉽긴 했는데 이제 다음날 대신 진관사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사찰인데 이렇게 한 바퀴 걸어 돌아 나올 수 있는 곳인데 날씨도 좋고 진달래랑 막 철쭉 이런 꽃도 피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진관사를 통해서 산으로 가는 길이 또 나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한 2-3시간 이상 산행을 하는 그런 코스랑도 연결돼 있고 시간이 많았으면 산행을 해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좋았고 꽃 보고 나무 보고 물 보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그게 더 의미가 있고 한옥은 조식을 주시는데 도착하면 웰컴 푸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물이 들어가 있는 파전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이게 되게 맛있어요. 아침에 조식을 주시는데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 저는 빌레로이앤보흐하고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인가 봐요. 1층에 그러니까 저희는 2층에 머물고 1층에 이제 주인분 가족이 사시는데 1층에 거실에서 이제 조식을 해주시거든요. 그 테이블 세팅 전체가 빌레로이앤보흐 접시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빌레로이앤보흐 접시가 다 화이트 접시잖아요. 근데 파란색 이렇게 꽃그림이 그려져 있는 라인이거든요. 커피 포트부터 전체 다 그거 세트로 해가지고 해주세요. 그래서 또 빌보 접시에 조식을 또 서비스를 너무 예쁘게 차려주신 조식을 또 받아서 맛있게 먹고 또 한국에서 4월에 들어서 먹었던 음식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조카하고 남자친구를 밥을 맛있는 걸 사주고 싶었는데 언니가 한정식을 사줬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네, 이렇게 아예 방을 딱 따로 해주시는데 옆에 시냇물도 흐르고 그날 또 날씨가 좋아서였는지 네, 너무 좋았어요. 물론 언니가 항상 거하게 차려주고 또 매일 맛있는 걸 해주고 엄마도 맛있는 거 해주시지만 또 한정식 집에 가면 먹을 수 있는 조금 손이 많은 뭐 구절판이라든지 그런 거 해가지고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활용한 한정식과는 반대로 거의 제가 먹지 않는데 정말 오랜만에 먹은 음식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부대찌개예요. 알고 지내는 동생이 있는데 언니 부대찌개 먹을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부대찌개를 딱 그걸 듣는 순간 와, 나 부대찌개 먹은 지 진짜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뭐 전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김치찌개 같은데 이렇게 숟가락으로 쪽쪽 끊어서 넣어서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남편은 돼지고기를 넣은 김치찌개를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또 안 끓이게 되고 부대찌개를 먹는데,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대찌개, 여러분 진짜 주변에 부대찌개 맛집 있으시면 오늘 한번, 봄에 좀 입맛이 없잖아요. 얼큰하게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면 집에서 끓여 드셔도 되죠. 네. 한국 출국, 그러니까 미국으로 다시 출국하기 바로 전날 하루 정도를 일정을 비웠는데, 조카가 이모 뭐 하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카도 이제 시간을 하루 빼고, 그래서 나 미술관 이런 데 가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 갔다. 예술의 전당에 가고 싶었었거든요. 이모 근처에 되게 좋은 도서관 있는데 거기 갈래? 그래갖고 도서관 나들이를 했어요. 제가 서점에 가서 되게 좋았다고 지난달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이제 아예 도서관을 갔는데, 좀 제 주변에 마음이 힘든 친구들, 동생들이 주변에 있어요. 좀 마음이 우울하거나 힘든 친구들이 있어서 그거에 관련된 책도 좀 읽어보고, 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도 좀 고민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내가 도움을 주겠다고 했던 말들이나 어떤 표현들이 오히려 더 그 사람을 힘들게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또 이런 얘기는 꼭 해줘야겠다는 팁을 또 얻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좋았고, 조카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킹에 굉장히 꽂혀있기 때문에 베이킹 관련된 책을 또 잔뜩 갖다가 또 보더라고요. 이사 왔으니까 저희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서관 나들이 마치고 조카랑 밥 먹으러 갔는데, 본죽, 거기 가서 저는 뚝배기 불고기를 시키고 조카는 매운 낙지 김치죽인가? 그거 시켜가지고 둘이 나눠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또 되게 예쁜 카페에 가가지고 맛있는 커피랑 맛있는 디저트랑 먹으면서 마지막 날을 너무 여유롭고 즐겁게 보낸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고 맛있는 거 먹고 나니까 나른한 기분이 들어서 이모 우리 집까지 걸어갈까?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둘이 걸어갔거든요. 중간에 벤치에 앉아서 나무도 쳐다보고, 한국은 그때 좀 되게 포근했어요. 그래갖고 꽃도 많이 피고 나무도 초록잎이 막 나고, 그래서 그냥 그 길거리에 있는 벤치에 둘이 앉아서 막 사진도 찍고 바람 냄새도 맡으면서 잠깐 지냈던 그 순간이 정말 저의 4주간의 한국 여행에 대미를 장식하는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밖에도 호두과자에 앙버터가 들어있는 호두과자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또 그게 별미라고 걔를 또 주문을 해가지고 선물로 줘서, 그거는 미국에 갖고 오고 싶었는데 한 2개 정도 먹으니까 저는 많이는 못 먹겠는데 남편한테 먹여주고 싶더라고요. 남편이 호두과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앙버터 들어있는 호두과자 드셔보셨어요? 네, 추천해요. 네. 한 번에 많이는 못 먹어요. 약간 그 버터의 풍부한 느끼함이 저는 한 2개 정도 먹으니까 딱 좋더라고요. 근데 하나씩 꺼내 먹기 너무 괜찮아요. 진짜 막 몇십 년 전에 먹던 빵빠레, 여러분 빵빠레 아세요? 막 그런 거 사다 먹고 지나고 나니까 다 너무너무 그리운 순간들이네요. 그런 명언을 제가 기억해요. 끝났음에 슬퍼하지 말고 그 일이 일어났음에 기뻐하라.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항상 마음에 담고 살려고 노력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일도 끝이 있잖아요. 그러면 늘 아쉽고 슬픈데 그 명언을 기억하면 한국 떠날 때도 울지 않고 씩씩하게 잘 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여기까지 한국 여행 마친 얘기까지 하고, 여행 다녀온 얘기 언박싱, 쇼핑 언박싱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어서 만나요.